자, 이번 시간에 이제 논의 드릴 주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전체 그림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유효한데 나중에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유효인 법률행위일 때는 나중에 해제나 해지 이런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종류 3가지 달달달 외우셔야 돼. 끄트머리 가서 취소할 수 있다는 명제가 있으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요 3개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되어 있고 이 제한능력자는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요. 적어 있었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3명만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한능력자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법 민법에 자 피특정 후견인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최소한 바로 제한능력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그 결격 사유를 따질 때 갑자기 피특정 후견인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수험생이 되게 당황했어. 그래서 다시 제한능력자는 3가지입니다. 바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자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피성년 후견인은 고인이 대신 그 뭐죠 롯데그룹의 신격 회장 완전히 노망 나가지고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가 없는 사람 이걸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가끔씩 정신이 멀쩡하다가 가끔 가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근데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자 뭐죠 이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실질적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다라고 선고를 해줘야 되고 또 이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이다라고 선고를 해줘야지 어떻다 그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제한능력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뒤에서 한참 설명드릴 테고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그래서 다시 지문 중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봤던 지문 중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명제가 있으면 셋 중에 하나가 걸려야지 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계약법 파트에서 그런 게 나왔었어요. 어떤 식의 지문이 있었냐면 계약 당사자가 묵시적 의사의 불합치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틀린 표현.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요것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똑같은 맥락으로 유동적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계약의 무권 대리에 있어서 무권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어떻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이라고 하는 거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 이걸 가지고 계약법 파트에서 그게 나왔었어요. 동의 없는 자 전대차라고 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이제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유동적 무효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뼈대 잡아주는 게 제일 힘든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기본 구조 보겠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은 유효입니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착오 또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무효가 되게 되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뼈대를 잡게 돼요. 그래서 자 취소권자 누가 제한 능력자가 뭘 할 수 있다? 자 바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자 대리인, 법정 대리인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자 미성년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자 피성년 후견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어버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승계인도 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구조 똑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사람 취소할 수 있고 이 사람의 대리인이나 승계인도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사람 스스로 어떻다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를 만들 수 있고 대리인이나 승계인도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누구한테? 바로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다. 해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법률행위를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이다. 이 사람이 사고에 따라 의사표시를 했다. 이 사람이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떻다 취소할 수 있을 테고 이 사람의 대리인 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병도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주거나 등등등에서 승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바로 어떻다 이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운데 표현들이 지랄이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 바로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에 차고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자, 또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률행위를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상대방과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소급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자, 장래요 다시 외워야 돼.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거, 해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 본등기 했을 때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요 네 가지만 뭐가 되고 장래효가 되게 될 것이고 다 소급표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가 되게 되면 선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 뭔 얘기냐면 자, 이 제한 능력자 등이 착오에 따라서 사기 강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자, 이 물건을 누구한테 갑을병자 A라는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이걸 내막을 몰랐던 A라는 사람은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 보호받게 된다라고 할 것. 그럼 요거 할 때 또 기억하실 게 있죠. 선의 제3자가 아닌 걸 뒤지게 외워야 돼.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민법에 기한 선의 제3자의 범죄에 어떻다? 바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외우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어디 가서 통정어휘 표시가 가게 되면 그게 나와요. 자, 바로 교재 26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통정한, 서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가장 전형적인 바로 상대적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가 어떻다? 보호. 이 사람한테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선의의 제3자 아닌 것을 외우셔야 돼. 선의의 제3자 아닌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 바로 문제 가지고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 26페이지 보니까 26회 때 나왔던 문제,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이 규정에 있어서 그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시오. 몰라? 우리는 아닌 것만 외우고 있어요.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번에 보니까 본인, 리을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제3자. 저처럼 이렇게 읽으셔야 돼. 이걸 문장을 일 없이 기역, 처 있고, 니은 처 있고, 이거 처 읽는 거야. 멍청한 짓거리야. 심플하게 끊어가시라고. 이거 읽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파악해서 이게 옳고 그르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서 가셔야 돼.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본인과 수익자는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제3자를 고르시오라고 나왔으니까 기역, 니은 두 가지가 뭐가 된다? 선의 제3자가 되게 된다. 2번 문제예요.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감사하지 아닌 것만 외웠으니까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라고 해서 답 몇 번? 자,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수익자 나와 있죠? 바로 치고 가시는 거라고. 절대 문장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뿐이지 나오면 답이 정형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26회 때, 23회 때 나왔었다고 30회까지 안 나왔으니까 또 내도 아무 이상이 없어. 참고적으로 30회 때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게 출제가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 파트에서 이게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고. 문제 더럽게 어려웠어, 표현이.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게 있고, 얘기 나온 김에 같이 이제 제3자가 이슈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계약법 파트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계약법 파트, 자, 교재 207페이지 가서 요것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가서, 자,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할 때 진짜 힘든 게 제3자 문제예요. 자, 제3자가 주로 두 군데서 출제가 된다고. 바로 통정허위 표시 모여서 선의 제3자 아닌 것,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 이렇게 저처럼 무식하게 외우지 않는 이상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양을 먼저 읽어서 사안을 분석하고 이렇게 할 짬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자, 요거 다시 한번 계약 해제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갑이 등기 넘겨줘야 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먼저 만약에 뭘 했다? 등기를 먼저 넘겨준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갑은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채무 불이행. 자,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맞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 원래대로 다 돌려줘야 돼.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과 일정한 법률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를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가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를 받고 말고의 문제는 이렇게 일단 정의합니다.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소급표가 발생해서 갑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이 갑한테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등기 등이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된 병은 어떻다? 자, 그냥 그대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자, 을은 나중에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어. 다시 해제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고 완벽하게 권리를 취득한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어려웠던 거 있었죠? 바로 해제 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이 사람 보호를 받을 거냐 말 거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였어? 바로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 관계를 맺었을 것. and 선의일 것. 몰랐을 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다?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답을 오늘 이제 외우셔야 돼. 바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야. 해서 이게 이제 지랄 갖고 헷갈리는 게 이런 게 있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 잘 몰라. 등기법 할 때 백날 설명해주고 딱 보니까 알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러나 다시 가처분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를 풀 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또 개짜증나는 게 가압류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그래. 금전채권했고 부처님이 불전함에 돈 넣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절하고 이제 가려고 그런다고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 웨잇! 이렇게 마지막에 대웅전 이런 데 가가지고 절에 가서 일하잖아. 절을 하잖아. 제가 그 108배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니, 남들이 하니까, 제가 불교대학을 좀 다닌 적이 있거든. 내가 외대만 가면 이제 거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정도로 사이비 하나 만들 수 있어. 유교대학 다녔지. 유교도 종교라고 그래요? 공자님 하는 거 있잖아. 성대가 유교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국대를 좀 다닌 적이 있어. 거기서 이제 쓸데없이 남들이 108배 한다고 나도 신자도 아닌데. 내가 기왕 뻘쭘하게 보고 있기도 뭐하니까 한번 해볼까? 한 30배 정도 하니까 내가 미친 새끼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야. 괜히 잘난 척 플랫폼 잡느라고. 다 뒤에 서 있는 애들이 겁나 부러운 거야. 근데 30 몇 배 했는데 다리가 무릎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모양새가 있지. 중간에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30 몇 배 한 게 그게 아까워가지고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한 50배가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체력이 저질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져. 이제 가야 되는데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설 힘도 없어. 옆에는 계속 절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따라가서
나중에는 카운팅도 안 돼. 그래서 몰라. 108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남들이 다 나갈 때쯤 하면 대충 한 걸로 치고 기어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처님 상을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갈 때 헌금하고 가라. 불전함에. 그래서 가압류 채권이라는 게 뭐라고요? 금전 채권의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게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 이런 것도 있어. 압류는 제일 안 보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받아낼 때 하는 게 압류야. 뭐 이런 게 있다고. 압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가등기. 그래서 이제 답을 외워버리는 거라고. 이게 지문을 오늘 이제 분석을 야간반 할 때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 파트를 갈 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무식하게 외우는 거야. 가등기. 가등기 어디 있어 이게. 그 다음에 가압류는 어떻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다. 왜요? 시험에 그렇게 나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설명 드려봤자 들을 때만 아하 이렇게 하지만 얼마 안 가면 또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으면 어떻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거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으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거죠. 이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받으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또는 나중에 저런 거 나오죠. 임차권 관련해서 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계약력을 취득했다. 그러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거야.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가처분, 가압류, 압류, 가등기 이게 기어 나온다고.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게 두 가지라고. 가등기하고 가압류 집행을 한 자. 왜?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제3자 얘기가 옆으로 샜어요. 근데 이게 지금 출제비 중에 8년 동안 4문제가 나왔으니까 외워야 된다고. 다시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갔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럼 이제 선의 제3자가 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의 제3자 아닌 것 두 가지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셨고 그 다음에 이것만큼 이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게 이 파트 바로 계약 해제, 소급표부터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은 사람. 이건 알아. 등기를 넘겨받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넘어갔으면 얘가 해제를 하더라도 얘한테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이 아이가 가압류 집행을 하거나 이 아이가 가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다. 그 외 잡다한 얘기로서 임차권에 있어서 계약력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가셔야 돼. 그 외에 자 어려운 게 계약 해제 후에 새로운 법률 관계. 근데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 관계를 맺고 두 번째 요건 선의였을 때 어떻다? 이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 그럼 이런 경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한테 등기를 먼저 넘겨줘.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 얘가 안 해. 그런데 계약 해제를 했어. 해제를 하고 나서 병이 을과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어. 예를 들어서 병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병의 저당권하고 갑의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있다고. 소유권이 아닌 바에 어떻다? 당연히 양립할 수 있다. 대신 병이 해제 후에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얘는 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어떻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 그래서 자 양립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의였으면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다. 그래서 자 문제 가지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207페이지 핵심 지문 4번. 핵심 지문 4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 보니까 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과의 기초에서 해제 후 말소 듣기 전에 해제 후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이 사람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뒤에 볼 것도 없어.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런 얘기니까 어떻다? 이 사람은 뒤에 선의 악의를 따져 물을 것도 없이 무조건 어떻다?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은. 그러면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1번 문제 보니까 자, 끄트머리 가처분 나와 있죠? 가처분 완전한 권리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외웠잖아.
2번 지문은 중간에 압류 나와 있죠? 압류 아니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에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 나와 있죠? 이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그게 어떻게 야간반에 이거 설명했어. 그러나 어제 들을 때도 이해가 안 됐고, 오늘 또 그다지 이해는 안 돼.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 이제 답을 외워. 그래서, 자, 이게 완전한 권리. 그 다음에 4번에, 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 못한 거죠? 임차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려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을 유지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 못한 거야.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그러면 얘는 완전한 권리 취득 못했죠? 완전한 권리 취득한 게 세 가지라고. 가등기, 가압류 집행한 자, 그리고 세 번째 등기를 완전히 이전 받은 자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2번 문제 가서 또 보십시다. 자, 이게 이제 30회 때 문제야.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우리는 바로 뭐지요? 보호받는 제3자만 외웠어. 그게 가등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가압류 집행한 자. 그래서 기억본 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아니지? 아니지? 그 다음에 니은번 가압류 집행한 자 이죠? 보호받는 제3자죠? 그 다음에 디귿번 압류 나와 있죠? 압류는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야매의 극치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는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3번 문제. 뭐 복잡스럽게 돼 있어. 그럼 바로 박스 들어가. 계약 해제 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얘는 보호받죠? 등기 넘겨받았으니까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니은번 가등기를 마친 자 나와 있죠? 아까 외우기로 했잖아. 가압류 집행한 자, 가등기를 한 자는 어떻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다. 그래서 오른표. 자, 얘도 보호받는 제3자죠. 그 다음에 해제 전 끄트머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나와 있죠? 대항력 갖추면 어떻다? 이 사람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거야. 그 다음에 리을번 보니까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등기했단 말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단 말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정리하십시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걸 갖고 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래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 그죠? 가등기를 한 자. 그죠? 또 하나 가압류 집행한 자. 마지막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요 네 가지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맨날 던지는 게 가처분 얘기 던져주고 압류 얘기 던져준다고. 가처분이 뭔지 압류가 뭔지 백날 설명을 해봤자 기억도 안 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4명을 외워버리는 거야. 자, 제일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 그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두 번째 이슈가 가처분, 가압류 집행을 한 자. 세 번째 가등기를 한 자. 마지막 욕심부리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이렇게 하면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8년 동안 3문제 구성이 됐고요. 요것도 아까 우리 선의 제3자처럼 무식하게 외워버리면 해결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게 필요 없어. 돌아서면 잊어버릴 건데 또 다음 주에 또 얘기하면 또 새로 와.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시험 보실 때까지 한 10번 또 더 들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내용이 쌓이면 아이씨 그만 좀 하지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안 하는데 그냥 진짜 다음 주에도 나가지.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내용이 쌓이면 아이씨 어려운 거 좀 하지 이렇게 시간막을 떨어. 아니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뭔 얘기? 제3자 얘기 2개 정리했어요. 다시 돌아와요. 뭔 얘기다가 여기.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관련해서 뼈대 보다가 옆으로 갔어요.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의 제3자 그 외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었고 모른 채로 맺은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선의 제3자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본 뼈대 보셨습니다. 자, 그러다 치고 여기서 이제 출제하는 이슈는요, 요거야 해서 제척기간인데 오타가 있구나 해서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출제. 한번 보십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안 나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건 한 10년 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 패턴이야. 기초적인 개념이라고요. 다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하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때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좀 이따 예외 가지고 출제를 설명을 드릴 거야. 자,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제척기간 도과하게 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이 있게 되면은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앞에서 우리가 무효인 법률 행위 중에서 상대적 무효 등에 해당되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을 때 장래돼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이런 얘기였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아직은 유효인데 소위 유동적 유효라고 해서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무효가 되는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근데 이것을 확정적 유효로 바꿔버리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해서 일단은 제목부터 보십시다. 자,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데 그건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고, 취소할 수 없는 케이스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자, 지금 취소권은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를 해야 된다 해서 추삼 한십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 이게 말장난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제한능력에서 벗어나고 나서 3년 내에 어떻다? 취소권 행사해야 된다. 혹은 그 사람이 어떤 법률행위 하고 나서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8살짜리가 하여튼 머리가 좋은가 봐. 어떤 사람과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하고 등등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성년자, 자, 대리는 없다고 쳤을 때 성년자가 되는, 자, 만 19세가 되는 시점, 그때가 언제라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되게 됩니다. 그날로부터 얼마? 3년 내 취소권 행사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안 오는 경우 있어. 예를 들어서, 자,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노망 나신 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노망이 갑자기 나을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추인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라고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고 하는 게 걸리게 됩니다. 해서 10년 지나면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에서 추삼 한십, 이게 되게 어렵다고. 자, 제척기간 뭐라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자, 우리 앞에서 저거 한번 공부하셨어요. 자, 그 증여, 증여 과정에 어떤 강박이 4개가 됐다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었어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증여는 뭐가 되고 103조 위반,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103조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잘 뭐냐면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 때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무효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지만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삼 한십,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거나 혹은 바로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그래서 그 MBC 주식 신공부한테 기증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보안상가 하여튼 간에 그 고문하고 이런 데 끌려가신 거예요. 80년대 초에. 그래서 부정축제자 뭐 이런 식의 타이틀을 가지고 강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사회적 지위야 뭐 이렇게 좀 돈 많고 이런 분들이니까 직접 패지는 않아. 그냥 고문하는 거 이렇게 전시 구경시켜줘. 학생들을 잡아서 어떻게 막 전기 고문하는 거 이런 거 보여줘. 그럼 보여주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있어? 아이들 힘들겠다. 이 생각 아니지. 오늘 말 잘못하면 나도 저기 끌려가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보여준 상태에서 자, 선생님 국가가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냥 자 어떻게 해라? 정의사회 구현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협조를 할까요? 예, 그 MBC 주식, 뭐 예를 들어 지금으로 치면 100억, 그것만 이제 국가에 헌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알려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강박이거든. 그래서 증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노태우, 자, 정부 물러나고, 자, 92년도 넘어서 93년도인가 94년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MBC 주식을 기증했던 것은 뭐가 된다? 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그런 상태에서 내가 기증을 했으니까 무효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나한테 돌려다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안에서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하면 이 사안은 보니까 이 아저씨가 고문당했다는 주장도 하지 않고 고문당한 걸 구경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것은 아니고 자, 이것은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심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 10년 지났으니까 더 이상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됐으니까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이제 MBC 주식을 찾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해서 자 일단 이건 되게 간단한 건데 요걸로 계속 이슈가 돼서 초삼 한십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얼마? 10년. 둘 중에 하나만 경과가 되면 어떻다? 이것은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순서를 바꿔버린다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안 날로부터 3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막 바꿔치기 하니까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초삼 한식 공식으로 외우시는 게 싸게 먹힙니다. 되게 까다로워. 이런 게 차라리 어려우면 의미를 막 새길 수 있는데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상당히 말장난함. 초삼 한식 하나의 출제 포인트. 나중에 보시면 최근 5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답을 뽑아요. 겁나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추인권자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과 법정 추인. 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계약의 무권 대리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게 장래돼서 소급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사표시, 이걸 추인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래서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유동적 유효,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자 보니까 추인권자, 제한 능력자, 대리인, 승계인,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대리인, 승계인,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 대리인, 승계인. 어서 봤던 얘기랑 똑같아. 취소권자하고 똑같죠? 취소권자가 똑같죠? 취소권자가 똑같고,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 방해돼서 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인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 방해돼서 다 추인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라고. 자, 그게 뭔 소리냐면, 이게 지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이고, 그 다음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이고, 등등 다 좋은데, 이게 그냥 이걸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어떻다? 추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보십시다. 지금 강박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추인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더 이상 취소권 행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강박에서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하게 한 사람은 더 이상 이걸 취소권을 나중에 개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인까지 해버리게 강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너무 당연한 거니까 100% 시험에 나오는 거.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항상 뭘 가지고? 예외를 가지고 시험 문제 쟁점을 삼아내게 되는 겁니다. 해서 수삼 한십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이슈,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다 추인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야? 미성년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보시기에 이거 대박이야, 대박. 애가 겁나 계약을 잘 체결한 거야. 그럼 어떻다? 아직 얘가 성년자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대로 추인해서 나중에 이런저런 법적 복잡한 문제를 미연에 제거할 수 있다. 굳이 추인 안 해도 되는데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건 시험용이고 시험용으로 접근하면 법정 대리인도 아까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출제 포인트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이건 문제 보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십시다. 법정 추인은 뭐냐면은 자,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한 사람이 이 법률의 행위가 유효인 것처럼 전제하고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추삼 한십 이내에서 갑자기 없던 일로 돌리겠다, 개수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막아야겠다. 무슨 제한 능력자가 또는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다? 일정한 그 사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취소권자 또 추인권자가 자, 이 계약이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것처럼 행동을 해놓고 뒤에 가서 판을 엎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겁나 길어 보이는데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즉 취소의 원인 소멸된 후 등에 추인권자가 자,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주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7개인가 항목인데 7개를 외워서는 안 되고 외워봤자 의미도 없어. 누가? 추인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 어떻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시요. 추인권자의 상대방이 뭘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추인권자는 추인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취소도 할 수가 있었는데 마치 이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딴 얘기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가십시다. 첫 번째 이슈.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얘기가 쟁점이 안 돼. 자, 이건 따로 있다. 개별적인 항목을 가지고 구성을 할 테고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추삼한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거나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어떻다? 이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법정 대리인의 경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슈,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 추인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의 일정한 행위라는 것은 이 계약,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 얼굴 표변에서 판을 엎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 이걸 우리가 법정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교재 가지고, 지문 가지고 이제 이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44페이지가 문제 하나 나와 있는데 예달 문제야. 다음 중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취소, 해제는 소급표 인정되죠?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게 취소하고 해제를 많이 공부하잖아요. 취소나 해제는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 취소, 파란 취소, 노란 취소. 답은 1번 되는 거죠? 아니, 거기다 싸가지 없이 그냥 취소 써버리면 너무 쉽잖아. 그죠? 약간 흔들어 주는 거야. 원래 이제 법률행위 취소는 전부 취소가 원칙이고 가압을 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건 공부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떻게 가야 돼? 일부 취소 이렇게 쳐 있게 되면 말려버려요. 자, 지금 우리 문제 풀 때 아까 제 3자 얘기할 때도 뒤만 싹싹싹싹 띄어서 보게 되면 다 알아. 외웠던 걸 바로 대입할 수 있어. 근데 지문을 곰곰이 보시게 되면 말려버린다고 해서 일부 취소. 이게 답이고요. 뒤에 해지 나와 있죠? 해지 장래요라고 그랬었죠? 해제는 소급표고 해제는 장래요. 기한 도래,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 도래하면 어떻다? 장래요.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에 대한 무효인 법률에 대해서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장래요. 아까 하나, 둘, 세 문제인가 답을 뽑았었잖아요. 어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42페이지. 2번 질문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2번 질문,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처음부터 아니죠? 소급표 아니죠? 그래 틀렸고 2번 쪽 3번 어려웠어. 무효인 가등기를 자 끄트머리 유효한 가등기로 본다.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게 뭐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인데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요라고 그랬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 세 번째 거기 4번 질문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자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 해서 틀렸죠?
유효 얘기,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장래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재 몇 페이지? 지금 44페이지 4번 지문 이 얘기라고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거 5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어떻다?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어떻다?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부가 됐었죠. 그래서 4번, 1번 이렇게 뽑았던 거. 하여튼 좀 옛날 문제입니다. 소급표 장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지문 형태로 주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을 가지고 주로 장래율을 소급표라고 이렇게 장난치는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제한이라고 해서 다시 크게 제척기간 도구하고 크게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제척기간 도구에서는 추삼한십이라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가 뭐였어?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다 추인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세 번째, 취소권자가 또는 추인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일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맞죠? 이 기간 지나면 어떻다? 바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죠. 두 번째,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년 내. 틀렸죠? 추삼한십,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얼마? 10년이라고 하는 거. 옆에 관련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야. 한 날 나와 있죠? 한 날은 10년이죠?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얼마? 3년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겁나 어려워. 이런 게 어려워. 너무 간단해서 수험생들이 그래 그냥 뭐 대충 3년 10년 이렇게 외웠다가 특히 관련 기출문제 29회 때 이런 문제 보면서 그냥 30 바로 그냥 신나가지고 30에서 틀리게 나오는 패턴에서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야. 얘는 숫자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표현 추인할 수 있는 날 이걸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날 이런 식의 표현 썼던 거 아까 지문에서 보셨고요. 한 날을 안 날로부터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는 것들을 맞춰내셔야 돼. 추삼한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추인의 시기 관련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다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지문은 이것만 나와. 45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효력이 있다. 틀렸죠?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해도 다 유효하다. 2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효력이 있다. 앞에는 개소리고 앞에 수식어가 현혹되면 안 되고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어떻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해야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해도 어떻다?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이걸 취소의 원인 소멸돼야지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준다고.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법정 대리는 전에 해도 다 유효하다. 전에 해도 유효하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46페이지.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 보류를 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제 사안을 볼까요? 취소권자가 자 이런 경우야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예를 들어서 제한 능력자였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한 능력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한 능력에서 지금 벗어나게 된 상태예요. 그럼 이 사람 뭘 할 수 있어?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추인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은 이 벗어나가지고 취소나 추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빨리 대금 지급해 라고 이렇게 이행 청구를 했다고. 이행 청구를 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따로이 내가 추인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법정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지문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취소권자에 의해서 바로 이행 청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하니까 너의 채무를 이행해 대금 지급해라고 하는 이행 청구가 있으면 끝머리 점점점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누가 취소권자가 또는 추인권자가 이 계약을 유효를 전제로 이행 청구를 한다 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판을 엎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법정 추인이에요. 근데 경우의 수, 이행 청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편이었고요. 2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성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주어가 누굽니까?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죠. 주어가 누구라고요? 제한 능력자가 이행을 하게 되면은 이때 어떻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맥락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취소의 원인 소멸된 후에 누구한테 자 예를 들어서 제한 능력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정상이 됐어. 피성년 후견 선고가 깨졌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야야야 빨리 대금 지급해 라고 이렇게 이행 청구를 하거나 갑자기 정신 말짱해진 상태에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한다.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이게 맨정신인 상태에서 기존의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그래 놓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지 나 취소할래.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법정 추인이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 문장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를 봐야 돼. 누가 추인권자가 추인권자나 취소권자가 이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바로 옆에 관련 기출문제 두 문제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5회 때 30회 때 나왔어. 25회 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기망당한 사람이 누구야? 을이야. 그죠? 이게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라고요. 그럼 취소할 수 있거든요. 기망당한 을이 어떻다? 취소를 할 수 있고 기망당한 을이 어떻다? 추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법정 추인사에 해당하는 경우 나와 있죠? 읽으면 안 돼. 일단 주어를 찾아봐야 돼. 을이를 찾아야 되죠? 취소권자를 찾아봐야 된다고. 취소권자 상대방이 뭐라고 씨부리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법정 추인과는 아무 관련 없고 법정 추인에서는 을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나와 있죠.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은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치겠다는 얘기죠. 이래놓고 나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5번 좀 어려운가요? 을이 나와 있는데 5번 지금 보니까 을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액에 양동용. 그러면 이 을의 행위는 이게 뭐란 얘기야? 취소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 유효를 인정을 안 하는 거라고. 다시 기망행위, 사기를 당해서 을이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뭘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번 지문처럼 뭘 한다고?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다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5번 지문은 뭐야? 을이 이걸 앞으로 취소할 건데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일정한 금원이 나한테 오게 될 거고 이것을 너한테 팔겠다, 양도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전제가 쌓여 있으니까 법정 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일단 이 문제를 갈 때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취소권자가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앞에서는 뭐 있어? 법정 추인 사유를 고르시오. 25회 때 나왔었죠? 나왔었죠? 그럼 이제 30회 문제 출제위원은 뭘 낸다고?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오겠죠? 지난번 문제랑 반대로 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기억번 취소 권자가 이행한 경우 이거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법정 추인 사유. 2번 취소 권자가 뭐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했다. 나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거야. 세 번째 상대방이 이거 아니지? 3번 답이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한 건 법정 추인하고 관련이 없다고. 법정 추인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자기가 이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얼굴 싹 파전해가지고 뭐를 나 취소할래 이 지랄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라고.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3번 지문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 상대방이 이행 청구 이건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라고요. 4번 지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거 뭐야? 앞에서 나왔던 5번 지문과 유사한 개념이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로 통해서 얻게 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이건 뭐라고요? 취소를 하겠다는 전제가 다시 아니구나. 이건 이제 다시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다. 이건 얘는 뭐냐면 이걸 유효한 것으로 치겠다는 거지. 다시 취소권자가 계약금 받았다고요. 그 계약금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팔았다고 줬다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취소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고 5번 취소권자가 경계 계약을 체결한 거 뭔지 몰라도 돼. 취소권자가 뭘 하게 되면 어떻다? 취소권자가 유효한 것으로 전제를 경계계약은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인데 여기를 쫓아가시면 안 되고 지금 포인트가 법정 추인 사유는 뭐라고요? 취소권자가 취소 대상 계약, 취소 대상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면 어떻다? 이때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여튼 문제가 좀 쉬웠고요. 그럼 이 문제 법정 추인 사유는 앞으로 나올 때 다시 박스형 문제가 나오겠죠. 법정 추인 사유끼리 연결된 것은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끼리 연결하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 정도가 맥시멈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법정 추인 사유에서는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제일 쉽게 가는 게 취소권자가 뭘 했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법정 추인 사유로 봄이 원칙이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소화를 못하더라도. 그래서 정리합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의 제한이라고 해서 추삼한십이라는 게 첫 번째 이슈. 한편 추인과 관련해서 법정 제일은 취소의 원인 소멸되기 전에도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슈 법정 추인은 아마 나올 가능성은 낮을 거예요. 30배 구성이 됐으니까. 어찌됐든 법정 추인에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 그 계약이 위험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행 청구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취소권을 더 이상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이제 나머지 구체적 내용 검토합니다.